네, 지난주 14일에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많은 언론들이 정말 떠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정말 많은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심지어 또 유튜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헌법재판소에선 14일에 대한 내용은 전혀 하지를 않았었죠. 그냥 미디어에서만 그렇게 많이 떠들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쪽에 있는 진영의 정치인들이나 언론사들이 14일에 대한 그런 마지노선을 잡고 그간의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이후의 대선이나 뭐 그런 것을 그려왔기 때문에 저들 입장에서는 마지노선이 14일이었다라고 하는 제가 영상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생각이 있었던 거죠. 당연히 뭐. 그리고 14일이 틀렸다고 해서 그걸 뭐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저쪽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뭐 헌법재판소에도 뭐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고, 네, 아무튼 간에 14일은 지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4일은 지났고 저들의 계획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이번 주에 나올 것인가 아니면 다음 주에 나올 것인가, 이거는 사실 딱 제가 언제다라고는 애매하게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뭐 연합뉴스나 이런 데서는 금주 중후반에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시 한번 보도를 했고요. 이번 주 초에, 그러니까 지금 일요일이니까 이번 주 초에, 그쪽에 이제 변호인단 측이나 이제 국회 측이나 이제 선고를 알리고, 3일 뒤에 발표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지금 변론을 마친 지 2주가 넘었고, 통상 2, 3일 전에 선고일을 고지를 해왔으나 16일까지도 날짜가 지금 당사자들에게 고지가 되지 않은 거죠. 오늘이 16일이니까 그렇게 된다면 아마 9일에서 21일 뭐 이렇게 거론을 합니다만, 이것도 또 뭐 언론사 지난주처럼 뭐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모릅니다. 그냥 연합뉴스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고 못 믿죠. 어떻게 믿겠습니까? 나와봐야 아는 거고, 뭐 연합뉴스도 제가 오전에 영상도 올려드렸습니다만, 그 최순실 씨 관련해가지고 뭐 무속인한테 장관 인사를 받았다 해놓고 10년 전에 그렇게 보도해놓고 지금 정정보도 한 줄 띡 내놓고 끝이에요. 이런 게 언론입니다. 여러분 너무 그 신경 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가 계속 될수록 뭐 많은 관측이 나오겠지만, 지금 결국에는 만약 그 인용을 되려면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찬성이 필요한데, 지금 8명이어서 2명만 기각 의견을 내도 탄핵이 인용된다, 뭐 이런 말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요, 기각 아니면 각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말씀드렸다시피 절차상 하자가 너무 많고, 이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여론이나 이런 게 형성이 또 됐죠.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까지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지금 각하 전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탄핵이 각하될 것이다. 여기서는 뭐냐면, 이게 헌법재판소가 이제 재판관들도 당연히 여론을 많이 인식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죠. 헌법재판소라는 게 당연히 여론을 인식하는 기관이고, 뭐 절차적인 여러 이유를 들어서 아예 각하를 해버린다거나, 이게 탄핵 소추 사유가 없다거나, 뭐 중대한 위헌이나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서 뭐 기각할 거다, 뭐 이렇게도 있지만, 지금 각하 전망 측에서는 어떤 이유로 각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냐면, 지금 국회 측에 그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가 있었죠. 그러니까 내란죄로 소추해놓고 막상 재판 들어오니까 내란죄를 뺐던 거. 이걸 보고 국민들이 많이 느낀 거예요. 아, 이건 말이 안 되는 소추구나 라고 느꼈고, 지금 허영 그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 교수님도 이거에 대해서 각하의 가능성을 높게 봤어요. 탄핵 소추안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를 인정해서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소추 사유 철회에 국회 의결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 그리고 절차상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자가 지금까지 있었는지 뭐 이제는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리고 뭐 4대4 기각 이런 의견도 있고, 4대4 기각 의견이 왜 계속 나오냐면, 여러분 지난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여러분 4대4가 나왔죠. 그래서 직무 복귀를 하셨는데 극명하게 나뉘었어요. 그때 4대4로 완전히 헌법재판관이 반으로 갈렸습니다. 그런데 이 4대4가 그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하루 이틀 일하고 지금 4대4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제 생각으로는 인용을 누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4명이나 인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4명은 앞으로 있을 많은 탄핵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 4명에 대해서는. 그러나 각하 의견이 나온다는 건요. 지금 이 남은 재판관들이 계속 그 정영식이나 김복형, 조한창, 김영두 이런 사람들이 그 계속해서 기각 의견을 가지고 지금 평의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탄핵 기각으로서 하면 이건 당연히 기각이라는 거죠. 당연히 기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쪽에 있는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도 그걸 알 거란 말이죠. 그러면 본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헌법재판소에 어떤 만장일치된 의견을 내기 위해서 기각이 아닌 그냥 각하를 때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각하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사실 헌재 8인 체제 구축 이후에 나온 주요 결정은 대부분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어요. 그런데 과연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김영두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인용을 가서 전원일치로 해서 8대0 인용이 나온다? 저는 이거는 좀 현실성이 낮다고 보이고 8대0으로 나온다면 오히려 각하가 낫지 않을까. 물론 소수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각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뭐 의견이 나오고 뭐 5대3 기각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저도 기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각이 되기를 바랍니다만 각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고 뭐 아무튼 간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아시아투데이 측에서 여러분 괜찮은 언론이죠. 그나마 이번 탄핵 정국에 있어서 괜찮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아시아투데이라는 언론에서 사실 그 오늘 나왔던 내용인데요. 오늘 단독 취재로 나왔고 그리고 내일 여러분 일면에 특보가 나온대요. 내일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한번 볼 텐데 지금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이 심판의 주심이 누구죠? 정영식 재판관입니다. 다행이에요, 여러분. 정영식 재판관인 게 다행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게 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거 여러분 랜덤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해서 각 재판의 주심을 이제 한 명을 뽑아요. 근데 랜덤으로 어떻게 정영식 재판관님이 되신 거예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영식 재판관님이 8대0 각하를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그런 아시아투데이 측에서 이제 특보가 내일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공개가 됐어요. 그 유튜브 채널에서. 그래서 그걸 토대로 제가 짧게나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거기에 8대0 각하에 당연히 저항을 하는데 그 진보 성향 여성 재판관 3명 있죠. 정계선, 이미선, 정정미 등 뭐 이런 사람들이 저항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아시아투데이 내일 일면 단독 뉴스로 나온다고 하는데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제가 또 다시 알려드리든가 뭐 할 텐데 내일 한번 아시아투데이를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 탄핵 선고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어요. 사실 저번 주에 나온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근데 지금 길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거는 당연히 의견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길어지는 거죠. 당연히 의견 조율이 딱 됐으면 저번 주에 발표를 했겠죠. 그래서 사실 저번 주에 나왔으면 각하로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살짝 늦어졌다는 측면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는 만약 이번 주에도 이제 안 나오고 이제 결정이 미뤄진다면 저는 다음 주에 만약 나온다 하면은 그러니까 이번 주가 일요일부터 주 시작해서 이번 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주에 만약 나오면 저는 각하가 아닐까 싶고 만약 그 다음 주로 넘어간다 하면 저는 기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지금 빠르게 해라. 왜 이렇게 선고 늦냐라고 말하는 게 이제 우리 쪽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쪽이 아니란 말이죠.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급하게 왜 빨리 탄핵 선고 안 하냐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게 그들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히려 더 여유가 있어졌고 지금 우리가 대통령 심판 선고 빨리 해라 라고 외치지 말고 그게 아니고 지금은 어떤 걸 외쳐야 되냐면 당연히 탄핵 기각, 탄핵 무효, 탄핵 각하 이런 것도 맞지만 그 전에 여러분 한덕수 총리 먼저 빨리 선고하라고 외쳐야 돼요. 제가 오전에도 영상 그 주제로 올려드렸는데 한덕수 총리가 나와야만 기존에
있었던 정계선 조한창에 대한 임명에 대한 불신임도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나와야만 이 대행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의결 정족수나 이런 문제가 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헌법재판소도 딜레마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덕수 총리가 만약 각하가 돼서 나오면 과연 최성목 대행이 임명한 그 정계선과 조한창에 대한 신임은 맞는가? 그것 또한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의결 정족수가 지금 150석으로 지금 탄핵을 해버렸는데, 아니, 대통령 권한 대행이면, 대통령으로 치면 200석은 넘어야 되는 게 원래는 맞는데 150석으로 탄핵을 해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대행이 임명한 정계선 조한창은 과연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것도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질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에 와 있고,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르겠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뭐 만들지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먼저 해야 되는가, 한덕수 총리를 먼저 해야 되는가에 대한 거는, 저는 저희 측의 주장은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무조건 한덕수 총리 먼저 빨리 선고해라 라는 겁니다. 지금 선고 기일을 계속해서 미루고 있고, 별다른 뭐 말도 안 하고 이상한 변론 들어주면서 막 시간을 끌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장해야 될 건요, 한덕수 총리 먼저 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가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요. 뭐 각하가 나오면 일단은 기각이랑은 다르게 이제 뭐 국회 측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넘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볼 때 한번 어떨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볼 때는요, 일단 여론도 있고 바로 이렇게 소추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4월 18일 날 문영배랑 이미선이 임기 만료죠. 임기 만료입니다. 임기가 만료됐는데 만약 그 전에 각하가 나와서 다시 돌아와서 국회 측으로 넘어왔어요. 그럼 이걸 다시 재소추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일단 새로운 2명을 임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기존의 문영배 이미선이 나가고 다른 2명을 또 임명해야 되는데, 뭐 이제 또 2명 추천해서 국힘에서 보수적인 재판관 1명, 그리고 민주당에서 진보 재판관 1명 이렇게 임명을 한다면, 지금 그 진보 성향의 재판관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2명이 줄고 보수적이다라고 분류되는 재판관 1명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과연 국회 측에서 바로 다시 탄핵 소추를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사실 미지수죠. 여러분이 만약 민주당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기각될 게 사실 뻔한데, 그리고 여론도 만약 각하가 됐다면, 각하가 나온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더 이렇게 올라가겠죠. 지금보다 더 위상이, 물론 지금도 높지만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여러분 그 상황에서 과연 바로 다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쉽지 않다고 봅니다만, 그들을 여러분 과소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쪽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엄청난 그 세력입니다. 진짜 미친 척하고 한 번 더 해버린다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기각을 바라는 거고, 뭐 일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이 정치판을 좀 크게 놓고 보면, 저도 사실 이제 관심이 많고 이런 쪽에 국제 정치나 이런 정치 내부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좀 들여다보는 거를 좋아합니다만, 정치는 진짜 야생이거든요. 특히 국제 정치는 더 야생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보면 이제 초식 동물이 잡아먹힌다고 해서 그 초식 동물한테 뭐 동정을 한다고 해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이런 거를 당하면서 결단을 하셔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저쪽에서는요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저쪽에선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입맛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이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봤을 때 각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게 뭐냐면, 각하는요 다시 한번 만약에 바로는 안 하더라도요, 바로 다시 탄핵 소추를 하지는 않더라도 이 이후에 있잖아요. 이 이후에 예를 들어 1년 후에 다시 한번 걸 수 있는 견제 장치가 있는 거예요. 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각하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체적인 그림을 알고 가셔야 돼요. 이게 진짜 야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이 다시 돌아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실지도 지켜봐야 됩니다. 당연히 지켜봐야죠. 저희가 무지성으로 이제 윤 대통령님만을 이제 지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지키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어떤 그런 가치와 자유라는 가치, 안보라는 가치, 그것과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과 저희가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 대통령이 복귀하면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각제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이후에 또 복귀하면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까지의 이 싸움보다 더 클 수가 있어요.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확신합니다. 지금은 뭐 이재명과 뭐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여러분 지금은 이후의 싸움은요 정말 당해낼 수 없을 정도의 큰 세력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계몽이 되고 국민들이 깨어난 게 엄청난 상황이고요. 지금 윤 대통령님이 복귀하면 나머지 임기가 있죠. 저는 당연히 직무 정지된 임기도 추가해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 완전히 골든타임입니다. 복귀하시면 나라의 운명을 좀 사활을 걸 수 있는 굉장한 골든타임이 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님이 만난 미국의 우파 대통령과 한국의 우파 대통령이 만나서 시너지를 일으키는 그 기간이 굉장히 적거든요. 굉장히 적어요. 저쪽에서도 가장 경계했던 게 뭐냐면 미국의 우파 대통령과 한국의 우파 대통령이 일치됐던 시기를 가장 걱정했어요. 여러분 그 시기 골든타임이 직무 정지되시고 이제 돌아오시면 그 정도 짧은 시간이 남습니다. 짧은 시간이 남는데요. 그 골든타임 기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뭐 얼마 안 남은 탄핵 선고나 그런 거를 이제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지만 조금만 더 여러분 멀리 보시면요. 정말 더 쉽지 않은 싸움이 기다리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좀 마음의 부담이 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또 전해드릴 테니까 저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이제 국제적인 좀 시각도 필요하고 합니다만 여러분이 봤을 때 지금의 싸움보다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는 확신하고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요. 이제 3월 26일 약 10일 뒤에 이재명의 선거법 2심 선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또 위증교사에 대한 것도 나오고 저들이 짜놓은 그 맵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게 로드맵 같은 거라고 할까요? 이날은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고 그리고 이재명의 선고가 있으니까 또 이렇게 돼야 되고 여러분 이런 게 무너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는 민주당과 함께 할 수 없다. 이재명과 윤석열의 대결은 윤석열 대통령님의 이제 완승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후에는 또 이제 다른 이제 최종 보스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재명이 최종 보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중간 보스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포르투갈 같은 경우 여러분 제가 라이브 때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의회를 또 해산했어요. 지금 3년 사이에 총선이 3번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각제 포르투갈이 이제 이원 집중부제인데 그냥 내각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에 가까운 내각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각제가 되면 계속해서 의회가 바뀌고 계속해서 내각이 바뀌고 계속 불신임하고 이런 좀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런 정치판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뀐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결국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각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내각제로 갈 수는 없겠죠. 안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내각제는 사실 굉장히 이상적인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정치인들이 올바르고 성숙하고 막 그들이 욕심이 하나 없고 정말 나라만을 위해서 애쓰려고 하는 의원들이 있으면 내각제는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그만큼 좋은 제도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세요.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고요. 과연 그들이 내각제를 했을 때 그 속마음, 우리나라의 그 좌 세력이 정상적인 세력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네, 여러분 아무튼 간에 이거는 꼭 막아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뭐 계속해서 개헌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개헌, 내각제 개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헌 자체가 나쁘다라고는 저는 말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왕적 국회의 힘이 너무 세졌기 때문에 이걸 막으려고 하는 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임이라고 보는데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력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한번 보고 계속해서 움직임이 축소되기만을 저는 바랍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님과 이 트럼프 대통령님이 같이 하는 이 시기에 골든타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 텐데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라이브도 하고 또 다음 주도 헌재에 집중할 것 같아요. 네, 영상 계속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